이어서 10만 원대 거래되던 루나가 1원대로 폭락한 이유와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엔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루나와 테라 사실 한때 시총 10위권 안에도 들 정도로 거대한 코인이었는데 네. 이게 어떤 코인이길래 또 지금의 사태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먼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그 가상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가장 큰 단점을 꼽는다 그러면 변동성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인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1코인당 1달러에 이제 연동시키는, 고정으로 이제 연동시키는 코인인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 1코인에 1달러 이러면은 사실 투자자들이 믿지를 못하잖아요. 언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보 가치를 둡니다. 뭐 채권에 투자든지 달러를 투자든지 이러면서 이제 사실 담보 가치를 좀 두고 있는데 그런데 요새 새로운 코인이 또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튀어나옵니다. 이게 알고리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을 코인으로 떠받치는 이런 알고리즘형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탄생이 되는데 이 테라가 그렇습니다. 테라 같은 경우에는 루나라는 이제는 코인으로 그 가치를 떠받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사실 1테라가 1달러에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제는 거시경제 자체가 지금 금리 인상기에다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가상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1달러보다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럼 루나를 계속 발행해서 이제 1달러를 이제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루나가 계속 발행되고요. 근데 이게 루나가 계속 발행되다 보니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다시 테라까지 끌어내리는 말 그대로 거침없이 사실 두 코인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들이 이제 시장에서 일어나면서 패닉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사태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 거의 아까 보시면은 뭐 1원이라고 하셨는데 뭐 1원도 안 되는 지금 가치로 지금 떨어진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궁금한 게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가상화폐라는 게 너무 변동성도 크고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네. 담보라는 건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달러라는 거를 할 텐데 1달러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담보가 다시 코인이 되면은 네. 처음에 거기 투자를 할 때 왜 그거를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했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코인이라는 거는 어차피 네. 바치는 코인 역시도 변동성이 큰 건데. 그러니까요. 코인이 코인을 바치다 보니까 사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만약에 코인 하나 자체가 그러니까 자매 코인 하나가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요. 이거의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코인 자체가 지금까지 형성됐던 이유는요. 거시경제에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투자할 곳을 찾다가 사실 자산 시장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코인에 대한 신뢰감이 밑바탕 깔린 상태에서 사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말 그대로 거시경제가 지금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이런 스테이블 코인까지 같이 무너지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뢰가 깨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금 사실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금 시장에서 보내고 있고 과연 테라뿐만 아니라 다른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과연 이게 존재하겠느냐.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보 가치가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의심까지 하고 있냐면 그러면 다른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달러나 채권에 투자했던 코인들마저도 그 얼마치 이 담보를 잡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과연 이것에서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아갈 수 있을지 여기서 이제 멈출지가 결정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당장 루나와 테라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정말 암담할 것 같은데요. 구제 방안이 있습니까? 사실 구제 방안은 딱히 있지 않습니다. 사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 변동법이라고 해서 자본시장법이라고 해서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컸을 때에 사실 이거를 멈추게 하는 그렇죠. 작용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세 조장이라든지 아니면 폭등을 하든지 폭락을 하든지 이럴 때 이제는 금융당국이 이게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원인을 좀 찾아갈 수 있는데 이 가상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 있는 법은 특검법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지난해 말부터 이제는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자금 세탁 행위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그러니까 특정 종목에 대한 시세 조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CEO의 불법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은 사실 조사할 수가 없고 거래소의 자금 세탁 부분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방법이 지금 상태로는 없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같이 사실 이런 자본 금융시장도 아마도 코인 시장도 움직여야 되는데 특별한
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뭐 금융당국에서는 뭐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얘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당연히 뭐 가상시장은 나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뭐 코인 시장에서는 거의 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왜 이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되느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의 결과는 결국엔 투자자의 몫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그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구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금자 보호와는 다른 전혀 다르죠. 이시인 거겠죠. 근데 제 주변에도 투자한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 사기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근거가 없으면 네. 규제의 근거가 없으면 처벌의 근거도 없을 것 같은데 처벌이 가능합니까? 혹시라도? 사실 처벌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조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 CEO 권도영이라는 네. 그 CEO 분이 미리 이제 테라 가격이 그러니까 테라와 루나의 알고리즘이 이게 불안정하고 있을 수 없는 알고리즘하고 미리 안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치를 받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루나 코인에 대해서 발행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사기죄가 성립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뾰족한 뭐 투자자들의 보호 정책이라든지 이것에서 사기죄를 성립시키기 위한 어떤 법적인 효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 말 그대로 1원도 안 되거든요. 가치가 거의 뭐 99.99%가 지금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렇다고 이게 뾰족하게 구제할 만한 법이라든지 법적 근거도 없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로 자산 시장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잠깐 말씀해 주신 권도영 대표가 이렇게까지 사태가 벌어질 줄 몰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까지 인터뷰를 보면은 사실 몰랐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모르죠. 말 그대로 이렇게 루나와 테라의 그 알고리즘이 불안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다 모른다는 건 뭐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은 실제 지금까지 인터뷰한 결과들을 본다 그러면 과연 권도영 대표가 미리 알고 있었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본인 자체도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처음에는 한 1조 원어치를 미리 사둔 게 있었거든요. 그 가사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까지 나온 어떤 얘기를 종합해 본다 그러면 사실 루나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쓴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하려고는 했으나 워낙 단기간에 거의 뭐 반나절 만에 폭락을 했거든요. 방어할 수 없는 수준까지 페니셀까지 왔기 때문에 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지금까지 어제 시장의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유하고 있던 그 테라 재단의 8만여 개의 비트코인을 거의 처분하고 300여 개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그럼 비트코인 자체도 지금 엄청 흔들릴 것 같아요. 최근에 조금 3만 1,000달러 선으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네네. 향후 좀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 자산 시장이 한때 무너졌던 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4조 5천억 원 정도로 비트코인을 매수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을 방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가격을 방어하려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시장을 예상을 했었고,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에 대한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비트코인은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뭐 가상자산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때 무너지긴 했는데 이게 소폭은 사실 지금 회복이 된 상태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그 이런 사태가 벌어지긴 5월 10일 전으로는 가지 않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이고 그럼 비트코인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지금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신뢰를 코인 시장이 좀 잃어버린 사태가 있고요. 지금 블룸버그 외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테라와 루나 사태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가상 시장에 미치는 파생 상품에 대한 불안감들이 사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형태로 부메랑처럼 돌아올지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 시장에 대해서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소폭 상승한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인 수급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많이 빠진 상태고 앞으로도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비트코인의 붐이 불었을 때, 그러니까 가상화폐 붐이 불었을 때 이제 당시 이제 지난 정권에서 정부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이 이거는 그 정부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네. 부분들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사실은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지금이 떨어졌으면 지금이 적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됩니까?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지금 거시 경제를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시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투자할 곳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흘러야 되거든요. 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근데 오히려 아시겠지만 금값은 정말로 금값이 아니게 됩니다. 지금. 네네. 굉장히 자산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고요. 그러면 돈이 흐를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식 시장에도 아직도 어마어마한 돈이 남아있고 코인 시장에도 계속 남아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금 가상자산 쪽으로 다시 한번 투자할까라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아까처럼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긴축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되면 이제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 자산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전체적인 수급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수적인 투자자라 그러면 사실 내 돈을 지키는 선에서 지금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성향 자체가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본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어떤 기회를 이런 위기를 또 기회로 살릴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코인 시장이라든지 자산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급적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지금 현명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